안녕하세요.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12월 3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연방법원의 레슬리 가드너 판사가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 투표에서 지역 내 비거주 등록인 4,000명에 대한 유권자 등록 말소를 금지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조지아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두 개 카운티에서 약 4,000명 정도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카운티가 등록 말소를 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금지한 판결입니다. 한편 이 판사는 지난 조지아 주지사 후보로 나섰던 민주당 소속의 스테이시 아브라함스의 자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매는 아주 용감했습니다. 링컨 대통령 발 앞에 무릎을 꿇은 흑인 노예의 동상이 보스턴 시내에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기념하여 인종적인 불평등을 상징한 것이라면서 논란이 일었던 것인데 워싱턴 DC에 세워지기 3년 전에 동상의 제작자인 토마스 볼의 고향이 보스턴이라서 이곳 보스턴에도 세워졌던 것입니다. 컬처럴 캔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컬처럴 캔슬은 미국판 역사 지우기 운동의 네임입니다.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루크 렐로우라는 루지애나 주 제5지구 의원이 중공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숨졌습니다. 루크 렐로우 당선자는 초선 의원으로 12월 18일 중공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에 사망하였으며 1월 5일 하원 입성을 앞에 두고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50명 이상의 하원 의원들이 중공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가올 의원 취임 선서식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노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민들에게 구제금 2,000불씩 지급하는 것에 만약에 공화당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과 또한 이것은 옳은 일이므로 그들은 즉시 2,000불 지급에 동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하여 말하기를 600불은 충분하지 않으며 섹션 230의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하며 그래서 빅텍이 우리 미국을 도둑질 못하게 해야 하며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도둑질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감해집시다 하고 트윗을 끝내고 있습니다. 과감해집시다 하고 당원 4명 중 3명의 지지를 받는 인기절정의 대통령의 트윗입니다. 미치 매코넬 미치겠네요. 만약에 펜스 부통령이 제펄슨 투표법을 적용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연임 대통령직 수행을 시행하게 하려고 선거인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흠결을 들어 선거인단 선거 발표를 거부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텍사스에 고몰트가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고 메랄드 라빈슨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앵커의 말은 이 소송은 부통령 펜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압력도 가하지만 안전장치로도 여겨집니다. 따라서 DNA 보고서는 언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DNA 보고서가 1월 6일 이전에 언제라도 나온다고 하면 마샬로에 의한 반역으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섬에서 피도필리아 소아성애자들을 공수해 와서 향락을 즐기며 제공하였던 앱스타인의 조력자인 기슬레인 맥스웰이 코로나로 판정받고 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2,800만 불의 보석금을 내겠다고 신청했는데 누군가가 되게 급해진 모양입니다. 네, 리누드 변호사가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을 찾는다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1월 5일 날 조지아 상원 선거가 치열한데 두 사람의 지원 유세가 민주당 후보에게 필요한 시점에 어디 갔는지 궁금하다면서 알려달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미 국무성 대변인의 발표입니다. 장제인이라는 중국 저널리스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에 들어간 장제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실상을 보도하여 중국 내의 소란을 조장하였다는 죄목으로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